안녕하세요. 반가.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세 문제 보객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몸도 나른하시고 공부하기 요즘 힘드시죠? 참고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 시험 보는 날 반드시 가슴 벅찬 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8회 37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 시험에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문제 출제될 수도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이 상가보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판례가 많기 때문에. 주택은 1981년도에 전두환 정부 때 탄생을 했고 상가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탄생을 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르죠. 그래서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상가는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상가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경우 등기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안 된 임차권, 확정일자 임차권, 최우선 면제받을 임차권자 모두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지문 맞고요.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단기 존속기간 2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됐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등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만기가 됐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고 방을 빼고 나가야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예, 주택은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이 2년이고요. 상가는 존속기간이 1년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 3년 계약을 할 수도 있죠. 3년 계약을 했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또 3년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1년간만 보장이 됩니다. 근데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되면 상가가 3년이면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되면 그건 또 3년이 더 보장됩니다. 종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죠.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 5번 다가구용 단독주택. 예,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공.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요. 같은 다자 돌림이지만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임차인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했는데 다 대항력이 한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불척의 피해를 입겠죠? 임차인 몰래 주인이 바꿀 수도 있거든요.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유지됩니다.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사를 갈 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놓고 방을 빼야 된다. 만약에 등기를 해놓지 않고 방을 빼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은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죠. 순수한 채권이기 때문에 안 주면 또 소송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받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계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계약서에다가 거래 예정 가격을 적지는 않죠.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거래 예정 가격은 시세다. 거래 예정 가격, 시세를 계약서에 적을 필요 없죠. 실제 거래 가격을 적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계약서 필요적 계상 우리 내드린 암기 프린트 9번 제가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내용,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래 금액을 기재하지 거래 예정 금액, 금액이나 가격이나 가액은 같은 말이죠.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를 계약서에 적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합니다. 거래 예정 가격을 적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거래 예정 가격은 5개가 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 가격 시세.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예정 가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때 거래 예정 가격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가 수준이라고 했었죠. 암기 프린트 10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할 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거래 예정 가격 곱하기 요율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이 확인설명서 서식이 사실상 잘못된 거죠.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 가격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은 지금 입법의 불비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래 예정 가격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할 때.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하는 곳은 또는 설명하는 곳은 5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했죠.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제 암기 프린트 9번에 있는데 그 암기 프린트하고 지금 이 해설하고는 순서가 좀 다르죠? 여기는 9번에 그 밖의 약정사항을 적어놨고요. 제 암기 프린트 9번에는 그 밖의 약정사항이 4번에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해설은 법조문 있는 그대로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4번에 보니까 거래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 금림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해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도 반드시 출제되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사실상 폐업을 했네요. 진실이 우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폐업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폐업을 했기 때문에 맞고요. 1번 지문은. 2번 지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했는데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이 틀렸네요.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율은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입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을 곱한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할 2푼이 아니라 1할이죠.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상가의 경우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입니다. 3기. 2기가 아니고 3기죠. 제가 내드린 프린터, 암기 프린터 30번에 보면은 2기가 4개가 있고 3기가 3개가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민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우리 암기 프린트 30번에 있으니까 2기, 3기 꼭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상가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상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보전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라고 했는데 이게 최우선 면제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하면 이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죠.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했습니다. 판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비춰보면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차인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문제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매일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가슴 속에 쌓이게 되고요. 시험 보는 날은 반드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